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13일, 현재 시각은 3시 4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SK케미칼이고요. 코드번호 285130입니다. 자, SK케미칼이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좀 변화가 살짝 나타났습니다. 좀 돌파를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경계는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경계는 하자. 자, 대응을 잡을까 말까. 저도 이쯤 되니까 이제 고민이 돼요. 대응을 좀 잡을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들인데 불안감. 일단은 접종을 유지는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접종을 좀 유지를 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죠.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유지를 했어요. 또 근데 올라가다 찰실현 매물이 좀 나왔어. 이걸 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 의도를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팜도 있죠. SK 바이오팜도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이게 그룹 전반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는 고평가 논란, 저평가 논란. 일단 PR 255배인데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들이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뭐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반등이 좀 나온 부분들이고 근데 SK 케미칼도 지금 PER이 14배 수준밖에 안 돼요. 내재 가치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자, 어떤 부분들이냐. 2019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EPS가 807원이었죠. 807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30만 원으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0만 원에서 807원 하면 371배. 굉장히 지금 고평가가 좀 되고 있었다라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죠.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었죠. 근데 19,267원 이렇게 30만 원에 이렇게 하면은 15배가 됩니다. 근데 지금 27만 6천 원이기 때문에 PR이 14배, 14배 수준으로 형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고 20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자, 10배 정도가 돼요. 내재 가치 대비해 가지고 너무 싼 거 아니냐. 실적이 안 나온 것도 아닌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중요한 부분들이고 추정치에 대한 변화를 여기 지배주 순이익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뭐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의 공급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반영을 시킬 만한, 하향시킬 만한 요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좀 이슈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접종을 어찌됐든 저찌됐건 접종을 재개 계속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작용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거의 뭐 독감 백신 수준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백신에 접종을 하지 않는 게 접종을 하는 것보다 더 불리하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더 이제 이득이 더 크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들. 물론 이제 생명적인 부분들을 이득이냐, 득이냐, 실이냐 그런 걸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백신을 접종을 하는데 불안감은 좀 있지만 저보고 이제 애스트라제네카를 맞으라 그러면 저도 조금 선뜻 맞을게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걱정은 좀 되긴 하겠지만 그래요. 일단은 추정치를 하향시킬 만한 그런 이슈들이 나온 건 아니라고 보죠. 추정치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배주 순이익이 3,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620억 원 가량 수준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EPS가 26,136원. 추정치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을 이 정도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30만 원으로 해도 11배 수준이 되죠.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이전에는 고평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을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주식 수에 따라서 EPS가 선정이 되죠. 영업이익 나누기 상장 주식 수잖아요. 근데 추가 상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추가 상장. 이 와중에 또 스톡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추가 상장을 또 한다라고 하죠. 발행가액이 72,824원. SK케미칼. 보통주로 추가 상장.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희석되는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추가 상장을 하면서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뭐 물량이면은 뭐 그냥 단순히 할 수 있지.
자, 중요한 부분들은 추세가 전환이 됐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 이렇게 양상을 좀 이전에는 조금 이제 우행보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우행보만 보여주길이라고 했다면은 지금 이제 30만 원을 돌파를 해줄 거냐? 아니면 돌파를 하지 못하고 우행보 이렇게 흐름들을 좀 보여줄 거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30만 원을 돌파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도 우려감이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우행보를 한다 그래도 뭐 그 저렴한 상태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죠. 저평가가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행보 가능성들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적인 기술적인 그런 흐름들이 아니더라도 이슈적인 부분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불확실성,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건 아니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을 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SK케미칼 지금 뭐 SK 바이오팜이랑 그룹 전반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올라주면서 SK 바이오팜이랑 다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현실적인 부분들은 30만 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돌파할 거다라는 그런 어, 낙관적인 무조건적인 그런 확신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 일단은 우행보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것에서 좀 만족을 하자. 또 그 뒤에 또 개선되는 움직임 실적이 확인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진행이 되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30만 원 돌파하고 34만 원 60일선이죠. 장기 평선이랑 60일선을 돌파하는 것들을 기대를 해보면서 5일선, 11선이 20일선을 뚫어주고 또 주가가 장기 평선 뚫어주면서 21선이랑 5일선이 좀 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자, 뭐 여기서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은 이 주가가 22평선 상단 부분에 있다라고 가정하에 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장기평선이랑 또 만날 겁니다. 그럼 5일선이 따라 움직일 거고 21선도 따라 움직일 거고 이 21선이랑 장기평선을 만날 때 돌파를 하려고 하면 주가가 또 올라가야 61선까지 올라가 줘야 이렇게 61선까지 올라가 줘야 이 주가가 또 5일선이 따라가고 11선이 따라가고 21선이 여기 돌파를 하는 거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지 이게 여기서 돌파를 바로 할지 아니면 우행보를 보여주면서 이런 양상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탈만 하지 않아준다라고 한다면은 대응권 안에 대응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평단가가. 그러면 평단가를 낮춰야죠. 무조건 그냥 여기서 40만 원대 나 40만 원 목표 매수가가 40만 원이니까 40만 원 올라올 거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걸리는지 모르고 그리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비중을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저는 여기서 샀다가 40만 원을 샀다가 여기 10% 샀다가 여기서 20%를 사가지고 아니면 10%에서 20%를 사가지고 평균 단가를 확 낮췄어요. 확 낮췄어. 그렇게 되면 올라가지고 탈출해가지고 밑에 다시 사면 되죠. 다시 사면 평균 단가 또 낮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손실이 낮다, 크지 않다, 낮다. 이런 관리가 중요한 거죠. 관리. 이걸 바로 평균 주가를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비중을, 단가를 관리를 한다.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다. 현금여력이 너무 이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보여주면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대응을 좀 잡으려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키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비중을 너무 무조건 확대를 시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지는 지켜봐야 돼요. 주가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뭐 떨어지는 부분들은 제한적이긴 하겠죠. 뭐냐면은 내재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싸니까 떨어지는 것들은 제한적이긴 하겠죠. 제한적인 하락이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를 기회로 활용을 하고 움직임들이 우행보 흐름들을 보여줄 때 그런 부분들을 기회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평균 단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평균 단가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수익이 내가 40만 원 가지고 있는데 42만 5천 원 가지고 있는데 평균 단가를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추세적인 변동 이게 올라가면 이 정도 폭으로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쉽지만 말은 쉽지만 막상 쉽진 않죠.
변동폭을, 그러니까 이 변동폭을, 이 정도 변동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데 그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아직까지 고점이 어딘지, 지지구간이 어딘지 반등이 확인 안 하고 고점도 확인이 안 됐죠. 여기서 고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지켜보자, 대응을 잡아가자, 그런 말씀들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을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가지고 움직임들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잡아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4월 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익큐브 현재가 6,200원, 1차 목표가 6,385원, 손절가 5,800원. 그리고 9시 2분에는 시공테크 현재가 6,750원, 1차 목표가 6,95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9,300원 기준 매수가 드렸고 1차 목표가 9,580원, 손절가 8,9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공테크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자, 시공테크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세 종목 추천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시공테크, 한국종합기술 수익 종목, 보유 종목 원익큐브. 이게 단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를 이렇게 또 드리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종목들이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최고가 7,100원을 터치하면서 원익큐브가 14%, 그리고 그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16%가량 추천한 뒤에 올라갔고요. 자, 누적 합산 수익률, 이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초단타로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일별, 월별 이렇게 쭉 결산이 있습니다. 무료 시연 신청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